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컴퓨터 개론, 파워포인트, 표와 차트에 대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표가 뭔지 알죠? 차트도 물론 알 거고요. 엑셀을 통해 가지고 표 만들기, 차트 만들기를 이미 해봤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표 같은 경우는 엑셀하고 틀리게 엑셀은 기본 베이스가 표죠. 워크시트라는 그 틀을 이용하고 기본 표에다가 값을 집어넣고 거기에 표에다가 어떤 결과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워포인트에서는 그 표에 또 다른 효과들을 주게 돼 있거든요. 표 사이즈도 다 틀리게도 하고 여러 가지 효과를 주기 때문에 뭐 그런 사항을 좀 주의 깊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생략하려고 합니다. 차트는 파워포인트랑 동일하고요. 파워포인트 엑셀하고 동일하고 파워포인트에서도 엑셀의 기능을 갖다가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차트에 대한 편집이라든지 설정값은 엑셀하고 동일합니다. 그런 점 참고해서 강의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표와 차트인데 표 위주로만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표를 추가하는 방법, 표에 스타일 주는 방법, 표의 레이아웃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죠? 앞에서 이미 여러분이 많은 기술들, 기능들을 배웠기 때문에 거기서 배운 기능이 도구나 그러니까 도형이나 텍스트나 그림에 적용됐던 기능이 표나 차트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배운 거랑 여러 가지 독립적인 건 아니고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뿐입니다. 표 같은 경우는 기본 틀 도형에다가 텍스트가 가미된 그런 거기 때문에 두 가지 기능을 다 알고 있으면 또 보다 편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표를 추가하는지, 어떻게 스타일을 설정하는지, 또 레이아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가 뭔지 한번 정의를 했습니다. 표가 뭐죠? 표, 보통 이제 티켓이란 말 쓰죠. 이런 뭐 항공권이라든지 아니 고속버스표 같은 경우 이런 걸 표라고 하죠. 증거가 될 만한 종이를 말하는 거고 승차권, 승선권, 항공권, 보딩패스, 식권, 입장권, 뭐 선거표 이런 것들이 이런 표에 해당하는 거고요.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건 이 표가 아니죠. 우리가 배우는 표는 이렇게 쓰죠. 한자는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테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겉, 표면, 나타내다, 일람, 의사를 나타내는 문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모양이라는 거 나타낸다는 거 이게 주가 되는 거죠. 무엇인가 정리해서 표현하는 것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수치를 일정한 형식이나 순서에 따라서 숫자나 그래프로 보기 좋게 나타낸 것을 표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정한 형식이란 말이 있고 또 그래 보기 좋게 나타낸다는 말이 있죠. 네. 이런 목적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내용이 좀 정돈이 되어 있고 보기가 쉽다. 이게 이제 가장 표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용을 비교하거나 항목별로 묶을 필요가 있을 때 텍스트보다 보다 효과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가 이렇게 내용을 비교하거나 항목별로 구분해 갖고 묶을 때 그냥 텍스트로 쓰는 것보다 숫자나 글자로 그냥 쭉 기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뭐 그런 소리죠. 뭐 당연한 얘기죠. 설명하라 그러면 여러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거 지금 정리해 놓은 거고요. 내용을 보기 좋게 정리한 건데 그걸 서로 비교하거나 항목별로 이렇게 그룹을 지어줄 때 훨씬 좋아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네요. 여기 나타낸다는 표현, 비교한다는 표현, 묶어준다는 표현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케이. 표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죠? 파워포인트 배우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보통 우리 PPT라고 보통 얘기하죠. 파워포인트 약자로 쓰고요. 파워포인트는 프리젠테이션 툴, 어떤 자료를 발표하고 남을 설득시키거나 이해시키거나 교육시킬 때 내용을 요약해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림과 표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표를 삽입하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뭐 빠른 표 삽입, 또 표 삽입, 표 그리기, 또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는 방법, 또 슬라이드 도형을 추가해서 표를 만드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엑셀 그대로 쓰는 거고요. 이거는 표를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마치
표래네. 도형을 묶어가지고 도형이 여러 개 있으면 마치 표같이 보인다는 거죠. 도형 하나 셀이 된다는 거죠. 뭐 그런 의미죠. 뭐 그리고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표 추가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인 방법은 동일합니다. 마우스로 편하게 할 거냐, 아니면은 행과 열을 지정할 거냐, 아니면 마우스로 직접 그릴 거냐죠. 예,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표 추가 마우스를 이용해서 크기를 선택하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예, 표를 삽입하는 거는 리본에 보면 삽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삽입이란 메뉴를 누르게 되면 여기 표라는 항목이 나오고요. 표 보면 설명이 나와 있네요. 표를 사용하면 문서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 확장되는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수행 가능한 기능들이 제시가 됩니다. 첫 번째, 마우스로 크기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표를 삽입하는 방법이 있고 표를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있죠. 도형을 이용하는 방법은 도형의 특별한 사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 메뉴상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마우스로 크기를 선택한다. 이게 크기를 선택한 기본이죠. 그래서 표를 확장해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표 모양에 이렇게 네모난 사각형이 쭉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우스로 이렇게 쭉 움직이게 되면은 이 끝점이 되겠죠. 이거 기준으로 몇 줄인지 몇 칸짜리인지가 선택이 됩니다. 즉 표의 크기가 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를 딱 띄게 되면은 이렇게 표가 생성이 돼서 슬라이드에 삽입이 됩니다. 끝. 이게 답니다. 쉽죠? 네. 네, 그렇습니다. 표 삽입은 아주 단순하죠. 표라는 거는 몇 줄, 몇 행으로 몇 행열, 몇 행, 몇 열로 되어 있는 몇 개의 줄로, 몇 개의 칸으로 되어 있는지만 지정하게 되면 기본 틀은 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내용을 하나씩 집어 넣으면서 이게 넓으네, 이게 좁으네 그러면 확장시키기도 하고 축소시키기도 하는 거죠. 줄 간격 같은 경우도 넓히기도 하고 축소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건 이제 표를 배치한 이후에 편집 작업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마우스를 이용해서 표의 크기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표를 삽입하는 방법 설명했습니다. 쉽네요. 예, 이제 두 번째 방법, 행과 열의 개수를 지정하는 방법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 삽입에서 표의 확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나온 항목 중에 두 번째 거, 표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표 삽입을 딱 선택하게 되면은 이런 창이 제시가 됩니다. 아까 거랑 같습니다. 마우스로 크기를 지정하는 것과 동일한데 특히 다른 점이 있다면 숫자를 직접 입력한다는 거죠. 예, 마우스로 긁는 게 편하면 긁어서 하는 거고 숫자 듣는 게 편하면 숫자 넣으면 됩니다. 여기 증가 감소 버튼을 이용해서 크기는 가변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숫자 설정하고서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슬라이드에 이렇게 표가 삽입이 됩니다. 쉽네요. 네,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표가 이렇게 삽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된다는 소리는 색깔이 이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이전에 작업을 하면서 뭔가 옵션을 걸어놔서 제목 부분이 더 진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즉 표로 할 때는 특정한 부분을 강조하는 옵션이 또 따로 있습니다. 보통 여기를 제목, 여기를 요약, 또 끝을 뭐 합계 부분들 보통 여기 정리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통 요약이라고 합니다. 또 각 줄에도 각 줄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진하게 표시하기도 하고 흐리게 표시하기도 하죠. 이런 것도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표는 기본적으로 지금 배치하는 걸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배치가 된 이유는 이런 옵션을 줘서 수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뿐만 아니라 배경 색깔도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표 삽입 방법입니다. 표 추가하는 방법이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표의 크기를 그리는 겁니다. 아까는 지정하고 크기를 선택하거나 크기를 입력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거는 마우스로 그리는 겁니다. 좀 특이하죠. 그리는 방법은 삽입에서 표를 선택하고 확장시켜 보면 세 번째 항목에 표 그리기라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펜이 나와 있죠. 펜, 즉 마우스로 그린다는 소리네. 그래서 표 그리기를 선택한 이후에 마우스가 펜 모양으로 바뀌게 되면 여기서 이거를 쫙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이거는 표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 네, 한 줄에 한 칸짜리 표가 만들어지고 크기만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표는 이렇게 여러 줄, 여러 칸으로 되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소리야?
예. 기본 큰 사이즈만 크기만 지정을 한 거고 그 내부에 줄이 몇 칸이 몇 줄이 들어가는지 몇 칸으로 나누어지는지 또 사용자가 하나하나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표를 배치한 이 마우스로 이걸 선택하게 되면 리본에는 이런 메뉴가 추가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표 도구에서 디자인, 레이아웃 이 두 가지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죠. 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 추가하는 방법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얘기했던 표 도구의 디자인과 레이아웃이란 두 가지 리본이 있는데 보면 디자인에는 이렇게 꾸미는 내용들이 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정한 셀에 뒤에 음영을 준다든지 테두리를 준다든지 효과를 준다든지 이런 거 있고요. 또 색깔, 선의 두께라든지 모양도 지정을 하네요. 그리고 여기 선 그리는 기능도 있네. 아마 요거 쓰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표 그리기, 표 지우기.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까 그런 얘기도 했었죠. 표에 보면 머리글 부분이 좀 진하게 나왔었죠. 이때 머리글행을 체크하게 되면 얘가 진하게 표시됩니다. 요약행을 선택하게 되면 이런 끝이 여기가 또 진하게 나옵니다. 행입니다. 행. 열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로로 표시가 된다는 거죠. 머리글 요약행 줄무늬행은 뭐지? 서로 진하게 흐리게 이렇게 나오는 걸 얘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열이니까 세로로죠. 이런 식으로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열을 체크하게 되면 여기가 이게 전체적으로 다 진하게 나옵니다. 마지막 열을 선택하면 이 끝이 진하게 나옵니다. 줄무늬를 선택하게 되면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색깔의 농도가 변하는 그런 배경 색깔을 칠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얘기합니다. 처음엔 필요가 없는데요. 쓰다 보면 괜찮습니다. 또 여기서 어떤 내용을 체크하게 되면 바로 여기 표 스타일에는 이게 적용된 상태로 이 템플릿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나타날 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딱 선택하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표에 바로 적용이 돼 버리는 거죠. 조금 이따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표의 레이아웃이라는 메뉴 탭이 또 하나 있죠. 여기 들어가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레이아웃이라 어떤 그 배치되는 관계 그런 건데 표 눈금선을 보이게 할 거냐 아니 표를 지워버릴 거냐 그리고 중간에 줄을 하나 삽입한다든지 위에 삽입 줄을 아래에 삽입하는 거 왼쪽에 이렇게 세로로 열을 집어넣는 경우 있네요. 열을 집어넣는 방법 행을 집어넣는 이런 단축 버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합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셀이라면 표의 한 칸을 얘기하는 거죠. 그 칸을 여러 개를 합칠 때는 셀의 병합, 한 칸을 갖다 둘로, 세 개로, 네 개로 자를 때는 셀의 분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셀 내에 어떤 텍스트를 넣었을 때 그 배치 관계는 여기 맞춤이라는 항목을 이용을 합니다. 우린 보통 가로로만 맞추는 걸 설정을 했는데 세로로도 위에 붙일 건지 아래 붙일 건지 가운데 표시할 건지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숫자를 이용해서도 행의 높이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요 버튼 누르면 행이 다 똑같이 되는 것 같으네. 요거면 개별이 되고 요 수치로 다 되는 건가? 해보기 바랍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가로 세로 비율도 있네. 이건 표에 대한 크기, 이건 셀에 대한 크기. 역시 꼼꼼히 보면 그림에 다 답이 있네. 요건 셀이니까 한 칸 한 칸에 대한 크기를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요건 표 전체에 대한 크기를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가져오기 이거는 도형의 정렬 부분에서 한번 했던 사항들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 중요한 건 내가 아마 이미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표의 도구라는 메뉴로 구분이 되어 있고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은 모양을 꾸미는 거, 레이아웃은 크기라든지 위치를 제어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아까 표 그리기 하다가 메뉴 그리기 디자인 메뉴 디자인하고 스타일이었나? 그 다음에 레이아웃 두 가지 봤었죠. 아까 할 때 우리 요 네모난 박스 요거 하나 만들어 놨었죠. 그거 다시 돌아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표 그리기 메뉴에 보면은 표 그리기라는 요 항목이 있거든요. 이걸 체크하게 되면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연필로 변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걸 그릴 때 연필이 밖에다 놓고서 이렇게 쭉 잡아당기게 되면 선이 나오는 듯하다 밑으로 가면 이렇게 박스가 쳐지거든요. 이렇게 돼서 딱 놓는 순간에 이런 식으로 원래 있는 표가 있고요. 또 다른 표가 이렇게 위에 겹쳐지도록 그림이 그려집니다. 표가 그려집니다. 표 바깥에서 연필로
그리기 작업을 하면 또 다른 표가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표 바깥에서 연필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또 다른 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표 안에서 연필로 선을 쭉 그리면 일단 선이 됩니다. 이때는 도형, 레탱글, 사각형이 됩니다. 직사각형. 그렇지만 이 안에서, 표 안에서 하면 선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평으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가로 나누기, 그래서 칸이 한 칸, 두 칸으로 변합니다. 또 이걸 세로로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은 한 칸, 두 칸, 가로로 되어 있는 두 개의 칸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또 이렇게 대각으로 잡아당기, 약간만 가도 전체가 다 선이 나타납니다. 그때는 대각선 그리는 기능으로 씁니다. 대각선은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필요하면 이걸 둘로 찢어서 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뭐 기본적인 거는 이거죠. 구분하는 칸으로 했어요. 그래서 표 그리기 버튼을 눌렀을 때는 표 바깥에서 할 때는 또 다른 표를 그리는 기능으로 동작이 되고, 표 안에서 할 때는 표 안을 나누는, 그렇지, 표를 그리는 기능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표를 그리는 용도로 할 때는 이 연필이 가로로 이동을 하게 되면 가로로 잘라서 두 줄이 되는 거고요. 세로로 자르게 되면은 열이 또 추가돼서 두 열, 이열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대각으로 잡아당겼을 때는 대각선을 그려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셀 안에서, 여기 보면 셀 내에서 대각선 또는 셀에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은 셀 바깥쪽, 즉 표 바깥쪽에 그릴 때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 초보자들은 이거 쓸 때 조금 황당할 수 있습니다. 즉 표 안에서 그려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표 그리기 할 때는 먼저 표 전체 사이즈를 지정하고 이 안에서 선을 끝에 꼭 안 맞춰도 됩니다. 그냥 여기 클릭하고 이렇게만 잡아당겨도 전체 선이 쫙 그려집니다. 여기서 이렇게만 잡아당겨도 전체가 다 그려진다는 거죠. 대각선 하고 싶을 때도 대각선도 이렇게 돼 있으면 한 방에 도 됩니다. 요만큼만 하면 여기만 그려지는, 다 되나? 어쨌든 조금만 해도 대각선이 그려집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꼭 잘 쓰다가도 이렇게 막 떠들다가 그런가 하고 물어보거나 그럴까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자신이 없어져가지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옆에서 바로 놓고 할 수 있죠. 나야 여기다 만들어 놓고 시간에 맞춰갖고 좀 떠드는 거다 보니까 하다가 돌아가서 또 하긴 좀 그렇거든요. 어쨌든 표 그리기, 마우스를 이용해서 표 그리는 방법 설명했습니다. 예, 그 다음은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파워포인트에만 있는 기능은 아니고요. 뭐 유사하지만 아래 한글 같은 경우 워드에도 이런 기능은 있습니다. 뭐 오일이 객체 삽입하기 뭐 이런 기능으로 되어 있는,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 또 뭘로 바뀌었는지 갑자기 또 자신감이 없어지네요. 예, 엑셀 시트 추가하는 겁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안에 엑셀이 하나 또 내장이 돼 버리는 거죠. 맨 아래 메뉴 삽입해서 표를 선택한 이후 확장시켜서 맨 아래 나온 엑셀 스프레드시트 항목을 선택하고 마우스를 딱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나옵니다. 물론 마우스로 잡아서 범위를 잡아주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하고 싶으면 요 끝에 핸들을 이렇게 잡아 당기게 되면 이게 커지는 게 아니라 표가 더 많은 셀을 갖게 됩니다. 기본으로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여기에 스크롤 바들은 표시가 되질 않습니다. 여기 셀 네임, 행준, 열 네임 표시 안 됩니다. 파워포인트에 들어갈 때는 필요한 데이터만 표시된다는 거. 크기를 제어했을 때는, 커졌을 경우는 셀의 개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행의 개수가. 내용의 셀이 커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마우스로 딱 클릭한 순간에 다시 이 부분만 엑셀로 변하게 되는 거죠. 엑셀과 동일하게 수치를 입력한다든지 수식을 입력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쉽죠. 그리고 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행, 사열로 값이 표시됐는데 스크롤바를 보니까 또 확장이 가능해 보이네요. 그럼 옆으로 쭉 이동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죠? 예, 가능합니다. 옆으로 이동하면 또 다른 셀이 계속 연속돼서 제시가 됩니다. 그렇지만 화면에 표시되는 거는 이 크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즉, 요 창 윈도우 같은 거죠. 내용은 많지만 창이 조그마면 조그만 창에 표시할 수 있는 만큼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잘 이용하면 좋을 거고요. 잘못 이용하면 엄한 값이 화면에 표시돼서 원치 않은 내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 또 들어가서 편집할 때 위치 이것도 고려하고 최종적으로 내가 작업한 화면이 그대로 저장되고 그대로 표시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다가 엑셀 시트를 추가해서 표를 그리는 작업 지금 해봤습니다. 직접 해봐야죠. 옆에 엑셀 띄워놓고 어려운 내용 아닌데 이거 할 일 없습니다. 자주 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그렇지만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자주는 안 쓰지만 꼭 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이 세 가지 방법 뭐뭐 있었죠? 마우스로 크기를 지정하는 방법, 수치, 행과 열을 집어넣는 방법, 그리고 마우스로 그리고 나누는 방법, 그 표를 그리는 방법, 네 번째 엑셀 시트를 삽입한 다음에 이용하는 방법, 네 가지 설명했습니다. 예, 그다음 도형 복제인데 이거는 뭐 표라고 하긴 좀 그래요. 그렇지만 겉모양은 표같이 보이죠. 하는 방법 단순합니다. 먼저 도형을 하나 삽입을 합니다. 이렇게 삽입한 다음에 이걸 복사해 갖고 이런 모양으로 갖다 놓죠. 이럴 때 복사해서 붙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쫙 갖다 놓고 열심히 맞춘 다음에 눈을 부릅뜨고서 가로 세로 간격을 맞추는 방법도 있고요. 물론 한 줄 먼저 해놓고 하겠죠. 그 다음에 아니면 정렬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쫙 이쁘게 배치하는 방법도 있죠. 자동으로 위로 맞춰 간격 동일하게 그러면 첫 줄이 나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줄을 옆으로 밑으로 쭉 복사해 집어넣는 거죠. 그때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해봤자 또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복사할 때 알려준 기능 중에 기억을 하려나 컨트롤 여러분이 받기 싫어하는 D라는 게 있습니다. 컨트롤 D 기능을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하고 컨트롤 D 누르면 여기에 그림이 나오죠? 이걸 딱 갖다 놓고 요 간격을 유지한 다음에 얘와 얘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 다음에 컨트롤 DDDD 눌러버리면 옆으로 동일한 간격을 똑같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전체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또 컨트롤 D 눌러버리면 밑에 한 줄이 생성이 되거든요. 물론 겹쳐져 있어요. 처음에는 그걸 끌어다가 밑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준 다음에 또 컨트롤 D 누르면 이게 계속 삽입이 돼버리죠. 이 컨트롤 D로 복사하는 방법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러 개를 딱 간격을 맞추어서 할 때 아주 유용한 기능이니까요. 요거 도형 복제하는 기능, 즉 도형을 이용해서 표를 만드는 기능은 꼭 컨트롤 D를 이용해서 연습하는 거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다 배치가 됐으면 전체를 다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그래서 그룹핑 해줘야 됩니다. 묶어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전체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도형을 이용했기 때문에 나쁜 점은 여기에 값 입력하다가 뭐 엔터키 누르고 탭을 친다고 옆으로 가진 않습니다. 마우스를 클릭 하면서 값을 입력해 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일단 표를 만들 때 각 셀의 모양이 좀 이쁘다는 거 말고는 도형으로 표 만들어 쓰는 건 좀 그래요. 오케이? 이것도 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 다음 거 봅시다. 지금 표 추가하는 방법 했습니다. 추가는 5가지 했고요. 이제 추가된 표에 효과를 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표를 선택하면 표 도구라는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중에 디자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표의 기본적인 스타일들이 제시가 됩니다. 여기 확장 버튼 누르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이 제시가 되죠. 선택할 때 여러분의 고민을 해소하려고 나름대로 밝게 표현된 표, 보통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또 문서와 가장 일치하는 항목들 이렇게 구분도 되어 있네요. 여러분은 보고서 선택만 하고서 실제 화면에 어떻게 표시된지를 보고서 주변과 잘 어울리는지를 여기서 골라만 주면 됩니다. 아주 좋네요. 표 스타일 뭐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누른 다음에 봐서 보기 좋더라 하는 거 골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알았죠? 표 스타일 지정하는 방법, 표 도구에서 디자인을 누르고 제시된 템플릿 중에서 스타일 중에서 확장시켜서 골라서 선택하면 된다. 그러면 내용이 있어도 그냥 틀은 그냥 제공이 됩니다. 꼭 내용을 집어넣기 전에 해야 되고 내용이 있을 때 적용하면 내용이 사라지지 않느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기본 틀 모양만 설정이 되는 겁니다. 스타일이죠.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거죠. 어떤 옷을 입었냐의 문제 그렇게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도 언뜻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표가 설정이 된 경우 스타일이 적용된 경우면 이쁘게 나왔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밋밋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밋밋하지 않을 수도 있죠. 선 나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선 색깔. 배경을 안 집어넣게 되면 이게 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배경 색깔 집어넣고 안 집어넣고 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도 설명했듯이 행을 제어하는 거, 열을 제어하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런 버튼을 체크 버튼이라고 하죠. 체크 버튼은 여러 개 선택이 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머리글 행, 줄무늬 행 누르게 되면 이렇게 머리글, 이게 머리글 행입니다. 색깔이 진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줄무늬행, 줄에 무늬를 넣어달라. 근데 그걸 행 단위로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진해지고 여기 진해졌죠. 여기는 원래대로 흐린 상태 있고요. 이렇게 색깔을 서로 진하게 강조하는 게 줄무늬행입니다. 요약행하면은 맨 아랫줄이 진하게 나타납니다.
예, 마찬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 열, 마지막 열 하면 얘 진해지고 얘 진해집니다. 그런데 줄무늬 이거 하게 되면은 이거 하면 어떻게 되면 얘하고 얘가 색깔이 틀려져야 되는데 얘가 줄무늬 행으로 했기 때문에 얘하고 이렇게만 색깔이 틀려지게 된 거죠. 이럴 때 어디가 적용되는지 꼭 기억해야 되죠. 요번에는 요약행하고 줄무늬 열만 한 경우입니다. 요약행 얘죠. 줄무늬 열은 얘하고 얘가 진하게 표시됐습니다. 여기는 몰랐습니다. 나도 이번 강의하면서 알았어요. 매번 할 땐 그냥 배경 색깔 지정했죠. 배경 음영 설정하거나 배경색 설정했었는데 이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체크만 눌러주면 되고 제거할 때도 체크만 꺼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아주 좋은 기능이니까 꼭 익혀서 사용해 보기 바랍니다. 푸의 스타일 설정하는 방법 그 중에서 이렇게 항목별로 머리글 요약행, 머리글행, 요약행, 줄무늬 행이라고 되어 있죠. 행행, 열열 요거만 구분할 줄 알면은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표에 그림을 삽입하는 방법 설명하겠습니다. 표에 그림 삽입. 보기 좋네. 이거는 내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거 인터넷 검색한 겁니다. 이게 뭐 2019년도 흥행 화제작 영화들 봤더니 극한 직업 한창 인기 있을 때예요. 여기 작년 1월이네. 오래됐네. 2019년 1월에 개봉돼 가지고 많이 봤죠. TV에서 요즘 케이블 TV에 나오던데. 예, 이게 들어가는 표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삽입해서 표 선택하고 마우스로 크기 지정을 해서 2행 4열짜리 표를 만들어 줍시다. 여기다 표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이름 집어넣고 표하거나 그림 집어넣고 이름 적거나 아니 이름 집어넣고 그림 집어넣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꼼꼼하게 해주면 좋죠. 근데 나는 시간 없으니까 지금 요거 하나만 할 건 아니죠. 그렇게 설정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예, 일단 표를 삽입했습니다. 표에 그 마우스로 크기 지정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뭐하지? 이제 집어넣어야죠. 어떻게 집어넣을 거지? 집어넣는 방법은 여기 뭐 디자인에 보면 음영이라고 있습니다. 일단은 표 안에 내가 효과를 적용할 셀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음영에 들어가 보면은 그림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음영이면은 배경 색깔에 해당되는데 거의 맞아요. 거기에 그림을 선택하게 되면 내 PC, 내 컴퓨터에 있는 거냐 아니면 인터넷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그림 하나 빼먹었네. 여기 들어가서 검색, 빙에다가 극한직업 검색 딱 누르면 극한직업 포스터나 사진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체크하고 밑에 삽입 딱 누르면 요 뒤에 있어요. 요 뒤에 그러면 바로 요 셀에 극한직업 포스터가 삽입이 됩니다. 두 번째 어벤져스면 여기다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 어벤져스 엔드게임 하고 확인한 다음에 원하는 그림 선택하고 삽입 버튼 누르게 되면 그 그림이 여기에 삽입이 됩니다. 이건 음영으로 처리가 됩니다. 배경 색깔이 배경 그림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표에다가 내가 원하는 그림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해보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그림은 들어갔지만 원하지 않는 형태일 수 있어요. 왜? 포스터는 지금 보면 세로로 높고 가로는 좀 작잖아요. 이거에 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표의 저 셀의 크기는 가로로 넓고 높이가 짧잖아요. 짤짤막하잖아요. 이런 경우 그럼 그림은 저기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생각한 그대로 찐따가 돼버린다. 키를 줄여버리기 때문에 그림이 짜부가 돼버리는 거죠. 한번 봅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벌써 다 편집을 해놨네. 예. 예. 나머지 그림도 겨울왕국 알라딘도 삽입을 한 다음에 크기를 조절해갖고 한번 설정해 주기 바랍니다. 그림에 따라서 맞춰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또 극한직업, 어벤져스 엔드게임, 겨울왕국, 알라딘 이름도 여기다 입력해 주기 바랍니다. 음영의 그림이라는 메뉴 선택해서 인터넷상에서 이런 사진들 포스터를 갖다가 각 셀에 배치해 준 겁니다. 아닌데 이 애들이 좀 엘사나 애들이 너무 얼굴이 빵빵하잖아. 조금 옆으로 늘어났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죠. 어쨌든 표에 그림 삽입하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 표를 그림으로 저장하고 저장된 그림 다시 삽입하기. 이것도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를 만들었는데 뒤에 거
표를 만드는데 이 표를 갖다가 마우스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림으로 저장이라는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딱 누르게 되면 이 창이 열리고 이 표를 그림으로 따로 저장한다는 거죠. 화면을 캡처한 게 아니라 표만. 그래서 여기 가서 파일 이름을 주게 되면은 그것만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난 그림 1이라고 아마 기본값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삽입에서 그림 선택한 다음에 내 컴퓨터 들에는 이 그림을 선택해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통짜 그림이 됩니다. 얘는 표였습니다. 그림 하나 제어될 수 있고요. 잡아당기면 그림 내용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림으로 저장이 한 다음에 그림을 당기게 되면 이건 딱 고정된 상태로 나오죠. 크기를 조절해도 전혀 잘 돼요. 크기 조절하면 가로 세로 비율이 깨지면 그림이 이상하게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또 하나 달라진 점은 있죠. 글씨 같은 게 재정돈이 되진 않죠. 크기가 줄어들 뿐이지. 표에서 할 때는 요 크기에 따라 자동으로 두 줄로 되기도 하고 한 줄로 되기도 하잖아요. 텍스트 내용에. 그런 거는 그림에서는 없다는 거죠. 어쨌든 표를 그림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 저장된 그림을 다시 삽입해서 쓸 수도 있다는 것 알아주길 바랍니다. 어떤 점이 좋죠? 이렇게 하면요. 통짜로 되니까 갖다 쓰기 좋다? 그렇죠. 또 두 번째. 우리가 인터넷에서 그림을 갖다 쓰면 아마 해봐서 알겠지만 그림 파일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파일 사이즈가 너무 커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림으로 저장해서 그림을 끌어들이게 되면 요 그림 크기만 되니까 파일 사이즈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책에서 별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장점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을 구성해서 만든 표 또는 또 다른 그림 같은 경우 다시 캡처해서 그림을 저장해서 하나로 된 그림을 불러 쓰는 게 더 유리하기도 합니다. 도형이나 표 같은 거를 그룹으로 적는 거는 그 파일 사이즈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림 파일 같은 경우 외부에 있는 그림을 내장시킨 거는 좀 파일 사이즈에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럴 때 쓰면 좋은 기능입니다. 내부에 있는 표를 그림을 저장하고 저장된 그림을 삽입하면 파일 크기가 줄어든다는 점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